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세환 씨라고 있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걸 어찌 보면 간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갑자기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해드린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선은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무리가 빚어진 거는 3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열흘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사죄? 더군다나 그때 항의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머리 꼿꼿이 쳐들고 항변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바로 그 전날 TV조선 보도 때문입니다. TV조선이 무언 보도를 했느냐? 이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 선관위 특채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그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직한 뒤에 6개월 만에 원래 강화군청에서 8급이었는데 이직한 지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때 김세환 지금 사무총장은 당시에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총장 바로 밑에죠. 그런데 이번에 승진 및 출장 과정에서 또 특혜 의혹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겁니다. TV조선이 그런 거 보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TV조선 보도 내용에 보면 선관위 관계자 코멘트가 나옵니다. 중앙에서 하는 연구방 같은 것에 참여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가는 게 그런 출장인데 막 왕자님 오셨다면서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TV조선에다가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TV조선은 이걸 어디서 취재를 했을까요? 제보를 받았겠죠. 지금 이거 보니까 선관위 관계자한테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 그동안에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 이렇게 특채에 각종의 특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왕자님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동안엔 왜 제보를 안 했을까?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최근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기자들 통신조회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영장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보를 했을 경우에 통신조회 등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으니까 거쳐가면서 결국 그 제보자 색출한다고 난리일 것이고 선관위에 어차피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뼈를 묻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걱정 때문에 그건 저라도 그런 걱정이 들죠. 걱정 때문에 제보를 못하고 쉬쉬하고 뒷전으로 돌아서서 그냥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정도에 그쳤을 텐데 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다르죠? 왜?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 뒷조사 같은 거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설령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5년간은 그런 걱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제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적폐가 있습니다 하는 제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권 교체가 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적폐에 대해서 바로 그 적폐를 주변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별다른 부담 없이 언론사든 어디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위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선관위가 쏘아올린 적폐청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청산의 신호탄이고요. 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선관위에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시도에. 시도 상임위원들이 시도마다 다 있죠. 그중에 15명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고위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부실 책임이 선관위 사무총장한테만 있느냐. 뿐만 아니고 선관위 편파 시비는 노정희 위원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가 선관위 직원 사이에는 파다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싹을 잘라야지 선관위 사무총장 그거 뭐 하나 사표 낸다고 선관위가 선거 심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느냐?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상임위원들 대개 뭐 1급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빼고서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장에 대해서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고 일종의 반란입니다.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그 임명한 뒤에 선관위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같이 다 편파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 요새 얼굴을 못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불만이 지금 다 폭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 조직만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윤핵관이라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수사 제대로 했느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10개월 동안 자, 앞으로 그렇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수행해 왔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끝나는데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그거 알 수 없죠. 그러나 본인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법과 원칙을 이제는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일이 검찰 내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와 같은 일이 검찰 내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김호수 검찰총장이 매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례들이 아마 언론사에 곧 또는 이미 제보가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각 부처에서 이거는요. 무슨 윤석열 당선인이 지시해서 자 적폐청산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당선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얘기했던 시스템에 의한 적폐청산입니다. 또는 적폐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뭐 검찰 수사에 관여했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검찰 내부의 시스템에 의한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요새 공기업 알박기 인사 뭐 계속해서 신고 권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업 알박기 인사라는 게 뭡니까? 자, 문재인 정부 1년이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공기업 인사를 합니다. 정치 도의상 어찌 보면 그냥 사회 상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재인 정부와 한 달 정도밖에 같이 안 하고 대부분의 임기를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사람을 지금 자기네들이 임명한다? 그 미래 권력과 상의 없이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고 정말 괘씸하기까지 한 일이다. 근데 그런 일을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정권을 인수받을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뭐 이리저리 뭐 공기업 인사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거 스톱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은 이거는 정상적인 인사 권한이다. 마지막 한 톨까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각 공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건대는 공기업 노조 뭐 이런 등등 뭐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공익제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동안에 본인에게 닥칠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도 없고 공익제보자 지정 그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전현희 변호사였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람도 바뀔 것이고요. 공익제보자 선정의 기준도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정권교체로 인해서 바뀔 것이다. 더군다나 뭐 기자들 통신조회나 내지는 내부자 뭐 제보자 색출한다고 하는 일은 일단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시스템에 의한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 곳곳에 있는 정의로운 제보자들이 나서서 하는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을 생각지도 못했던 선관위에서 쏘아 올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각계각층에서 시작될 이런 적폐청산의 신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돼야만 우리 사회에 정의가 확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특별 채용하고 자기 아들 특별히 뭐 이런저런 혜택 주고 해외 뭐 연수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곤란한 거죠. 그게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회균등 이런저런 거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선관위에서 여하튼 이런 처음으로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관위 상임위원들 이 근본적인 책임이 노정희 선관위원장한테 있으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 문제를 매듭 짓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아닌 다른 조직들 이런 조직들에서도 그동안에 쌓였던 부조리 이런 것들을 정권교체기에 털어내야 됩니다. 정권교체라는 것은 그래서 선일 수밖에 없다. 저는 늘 5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 이런 정도로 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 어두운 측면을 걷어내고 다 양지로 불러내서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국격이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디든 뭐 언론계든 검찰이든 뭐 공기업이든 어디든 적폐가 있으면 그 적폐는 깔끔히 걷어내고 그걸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니 있는 범죄를 그거를 그냥 덮고 가는 게 통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통합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말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장려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신상필벌 이게 확실하게 확립되는 것이 바로 정의사회다. 그리고 그게 선진국이다. 거기에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